지가 이번에 이 숙성체 꺼내면서 좀 깨달은 게 이슈. 이게 독이 깊네.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눈인가요? 와, 저도 오늘 내리는 눈 좀 밖에서 봤었는데 진짜 이쁘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복장이 좀 터질 수 있게 하겠지만 집안 방구석에서 보는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도 깨어 있었어요.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이때쯤에 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잠깐 보고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건 그렇고 눈도 딱 내리니까 더더욱 어울리긴 하는데, 지난번에 이 숙성책 1탄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숙성책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 같아서는 요거 2탄으로 끝내야겠다, 두 칸이니까 2칸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머지 2칸에 있던 권수가 약간 심상치가 않아서 안 되겠는데 3탄으로 가야겠는데 이 생각이 지금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칸을 일단 해보고 시간을 봐서 뭐 여의치 않으면 3탄 뭐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영상 하나 더 나오는데. 그래서 눈 내리는 날 이 깊은 독을 다시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숙성책 첫 번째 책은 안국선 이해조 최찬식 추월색. 요거는 이제 문지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기 밑에 오드리 북카페라고 붙어있는 스티커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옛날에 정말 자주 가던 카페, 한 달에 한 30번 정도, 막말로 사장님보다 더 많이 출근했던 그 카페에서 사장님이 폐업할 때 책 가져가라 해서 가져온 책이긴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거 좀 읽긴 했었거든요. 앞부분 좀 읽었었는데 이 생각보다 제 취향은 좀 아니긴 하더라고요. 이게 1910년대랑 20년대 20세기 초의 한국 문학을 다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명칭으로는 신문학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담아 놓은 건데, 첫 작품이 금수회의록이라고 있어요. 되게 좀 인상적인 게 금수회의록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금수가 나와서 인간들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뭐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훨씬 낫고 인간들이 얼마나 뭐 타락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자적인 느낌이 강하긴 한데 묘하게 표현들도 좀 낯설기도 하고 뒷페이지가 안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는 아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다 읽는 사람인데 과연 요거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뭐 언젠가 또 근데 옛날 말이 끌릴 때가 오면은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앞부분만 그래. 뒤에는 전혀 이런 필기가 없는데 앞부분에 좀 누가 필기를 해놨나 봐요. 어린 친구인가 이건 모르겠는데 앞에 아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어가 있었어요. 아파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파에 동그라미를 치더니 그 위에 연필로 2NE1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2NE1 아파를 알아? 이게 도대체 언제적 책인지도 언제적 필기를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 배수아 작가의 속삭임 우묵한 정원. 표지부터 아른아른 거리는 배수아 작가의 속삭임 우묵한 정원. 이게 신작이고 배수아 작가의 장편 소설이죠. 배수아 작가 작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해서요. 약간 뭐랄까 늘 비교하게 되면 나이대도 비슷한 한강 작가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듯한 느낌도 있고, 배수아 작가 작품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 제가 뱀가물이나 뭐 다른 작품을 읽어보아도 쉽다는 느낌까지 받진 않는데 늘 읽어보면은 역시 글을 상당히 아름답게 쓰는 작가이고, 특히나 지난번 신작이기도 했었던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이제 산문집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뭔가 읽으면 가을 정취가 너무나 잘 느껴져서 이미 가을 끝나긴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변을 묘사하고 쓸 수 있으면은 나는 내 글에 취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배수아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고요. 좀 어렵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읽어봐야죠. 좋아하는 작가니까. 근데 배수아 작가를 입문하고 싶다 하시면 보통 장편으로는 에세이스트의 책상 같은 게 좀 무난하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수아 작가의 중단 편성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책, 속삭임 우묵한 정원. 제목도 참 기가 막혀요. 속삭임 우묵한 정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 번째 책은 김훈 자전거 여행. 김훈 산문집 자전거 여행 1권입니다. 김훈 작가의 글을 너무나 좋아하는 터라서 배수아 작가도 그렇고 정말 읽으면 감탄이 나오는 작가들이라서 제가 이제 산문집을 하나 구매해 놓았고, 이전 숙성책 때도 한 권 허송세월, 그게 더 신작이죠. 허송세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먼저 읽게 되면 요거를 읽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뒤에 이제 한 문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읽어드리면은 딱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현재의 몸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현재의 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작가입니다, 정말. 아무튼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안에 보니까 사진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다녔던지 아니면은 주변에 동행했던 사람이 찍어줬던지 제가 아직 펼쳐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게 하겠지만 너무 이쁜 사진들이 진짜 많네요. 힐링 될 것 같은데? 사진만 보는 것으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많이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딱히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지도 않고 여행 가는 것도 즐기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전거 여행 저랑 정말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문장 자체를 즐기는 느낌으로.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읽다 보면은 가고 싶어질 수도. 실제로 가진 않겠지만. 여기에 세 번째 책이었고 그 다음 책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소로의 월든입니다. 저는 이 책 사실 선물 받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앞부분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데 저의 인생책이라 보내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싶다고 늘 말을 해와서 선물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읽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대로 시작을 못했어요. 이상하게 빨리 읽어봐야 되는데 왜 손이 안 갈까요? 뭔가 이 월든이라는 작품이 저한테 그렇게 큰 느낌일까?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이 된 작품이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와 저걸 아직도 안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안에 여러가지 사파도 들어있고 읽어야죠. 읽을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 꼭 반드시 읽고야 말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 책이었고 그 다음 책은 제니 버로웨이의 라이팅 픽션. 사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뒤에 부분은 안 읽은 것 같긴 해서 제가 수성책 부분에 넣어놓긴 했는데 얼추 읽은 책이기도 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지침서예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뭐 내용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스킬들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교본이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긴 하는데 당연히 제 입장에선 다 필요하긴 하죠. 글쓰기를 위한 교본이면. 읽다가 말아서 꽂아놓은 케이스고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교본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글쓰기 교본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거나 생각보다 실천적인 지침이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실천적인 지침들이 있고 실제 예시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정말 잘 활용만 하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니까 내가 일독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일독을 해야겠죠? 글 좀 써야 되는데 근데 이미 앞부분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도 하니까 읽으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좀 읽어봐야겠네요. 그 다음 책은 엘리프 샤팍의 이브의 세 딸. 엘리프 샤팍의 이브의 세 딸. 요게 튀르키예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튀르키예 문학상이 아니라 터키 문학상이라 적혀있긴 한데 문화예술 기사장상 수상작가, 메블라나 문학상 수상작가. 이 책 역시도 제가 기억하기론 선물 받았던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선물을 좀 많이 받았나 싶긴 한데 글쎄 유튜브 역사에서 막 그렇게까지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정말 받아서 그러진 않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진 책 중에 안 읽은 책 중에 몇 권이 선물 받은 책이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분량의 압박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500쪽이 넘거든요. 500~600쪽에 해당하는 책이라서 약간의 그 부담감이 있어서 여태까지 남겨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읽어야죠, 그죠? 읽어야 됩니다. 앞에 책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500쪽 그렇게 또 읽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기도 하고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제 충분히 숙성이 되었다. 읽을 때가 정말 되었다. 근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겠다. 올해 이제 해봐야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올해일 수도 있나? 근데 아마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늘 책장에 꽂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책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요거 제임스 A 미치너의 소설을 이 판본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숙성책에서. 그 숙성책 중에 이 어머니, 막심 고리키 책도 한 권 있습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두께예요. 몇 쪽이야? 600쪽. 생각보다 엄청 두껍진 않네? 두께에 비해서. 600쪽 정도 되는 역시 장편이고요. 근데 안에 좀 이제 글이 좀 빽빽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막심 고리키를 읽어보고 싶다거나
막심 고리끼를 좋아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판본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놨던 것이기도 하고, 둘 중에 제가 먼저 뭘 샀더라? 기억이 좀 안 나요. 요걸 먼저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를 먼저 읽어야 되나?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 약간 500쪽 넘어가는 책들은 꼭 이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은, 숙성 책들 칸에서, 안 읽은 책들 칸에서 뭐 하나를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꼭 따진다기보다 분량이 적절한가를 꼭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며칠 내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책들을 먼저 골라서 읽게 되니까 계속 두꺼운 책들은 먼지가 쌓이고 쌓이는 거야.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거로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칸을 차지하고 있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입니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설 저번에 제임스 미치노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것도 혹시 읽어보셨다면 요것도 재밌나요? 요것도 재밌다면 저는 재밌는 책만 갖고 있는 거긴 하네요. 오히려 좋아. 자, 그 다음 책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가 엄청난 국내 문단에서 아주 힘이 있던 작가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전이었죠? 꽤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자숙의 시간도 꽤 많이 가졌고, 지금은 다시 작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유로 여러 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읽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많이 떠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책 제가 산 건 아니긴 하고 집에 있더라고요. 와, 근데 요거 200쇄 이상 팔렸네. 이게 2008년에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2013년에 인쇄된 책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산 기억은 없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 논란 이후로 생각을 했던 거라서 이거를 가져올까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워낙 좀 유명하기도 해서 그래 한번 읽어는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나중에 또 읽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엄마를 부탁해 였고요. 그 다음 책은 아주 삐까번쩍한 나보코프 문학 강의. 나보코프 문학 강의, 이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코프가 이야기했던 문학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 귀스타브 플로베르, 카프카 등등 나보코프의 육성으로 들어간 문학 강의가 가득한 책이긴 합니다. 제 기억에 오고 조금은 읽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덮었지. 분명히 여기 안에 제가 그래도 읽은 작가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보자. 이 작품 속에는 제인 오스틴, 그리고 찰스 디킨스, 플로베르, 스티븐슨, 프루스트, 카프카, 조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작품들을 읽진 않긴 했네. 맨스필드 파크를 읽진 않았고, 황폐한 집도 안 읽었고, 보바리 부인을 읽었고, 치킬 박사와 하이든을 읽었고, 스완네 집 쪽으로는 읽었고, 변신도 읽었고, 율리시스는 안 읽었고, 한 절반 정도는 읽은 작품에 대한 문화 강의이긴 하네요. 요거랑 약간 그 나보코프 단편선인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갖고 싶다 생각은 했던 것 같아. 꽤 두껍고 가격도 좀 나가긴 하는데, 나보코프라는 작가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워낙 이제 대작가긴 하니까 단편선도 갖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 구매하게 될지도? 요걸 문득 다 읽고 나면은 와, 역시 나보코프 하면서 단편선도 구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튼 이거 나왔을 때 좀 그래도 아름아름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나 좀 한 편씩 읽어야겠다. 요거는 뭔가 겨울 동안에 읽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안 읽은 책들을 좀 빼고 해서 내가 읽었던 4편의 작품이라도 이거 괜히 기대가 되는데? 이상하게. 근데 책은 아시죠? 읽기 전이 제일 기대가 돼요. 읽으면서 좋은 책들도 있긴 한데 어떤 책이든 펴기 전에 가장 기대가 돼.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괜히 막상 만지니까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보통의 독자, 커먼 리더. 이 작품은 지금 나와 있나? 이게 아마 다른 출판사, 다른 판본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미래를 고민하고 책을 읽어 나가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커먼 리더, 보통의 독자들이 어떻게 읽고 생각하는가가 정말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도 보통의 독자 입장에서 늘 이 스탠스를 잘 알아야지. 제가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할 줄은 몰랐지만 뭔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그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프를 물론 좋아하기도 하고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의 독자라는 이름에 끌려서 아주 옛날에 좀 구매를 해놓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앞부분 조금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끝까지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가 울프를 좀 한번 통독을 한다 치면은 이 작품 집에 있으니까 읽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요게 당시에는 국내 최초 완역이라고 해서 요 판본이었는데 지금은 제 기억에 뭐 다른 판본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통의 독자 갖고 계신가요? 근데 이 제목이 참 끌리지 않아요? 보통의 독자. 이 보통이란 말이 항상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보통의 존재이긴 하거든요. 노래들 중에서도 많아요. 보통의 존재, 보편적인 사랑, 보편과 보통. 제가 제 스스로를 좀 그렇게 많이 여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네요. 이 책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긴 약간 이런 책들이 많구나. 조지 손더스의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작법서나 작가들의 이야기, 뭐 작가의 독법에 대해서, 독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네요. 이 칸에는. 요 책 근데 제 기억에 반 이상 아마 읽었을 거예요. 요건 역시도 아까 그 라이팅 픽션처럼 그 정도로 실천적인 지침까지 주는 작법서는 아니긴 한데 실제로 작가들이 어떻게 읽고 이 작가들 사이에서 강연이라든지 이 대문어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진짜 고급의 대학원 강의, 교수의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지 손더스라는 뛰어난 작가의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진짜 그냥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맞긴 한데 정말로 작가들은 어떻게 읽는지 약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강의 여기 펼쳐놨으니까 보려면 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는 대상들은 이제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충분히 진행된 그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독자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또 이런 거 그래도 원래 작가가 어떻게 작가가 뭐 있는지 작가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에 자고 무슨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예시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하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떤 문학 작품을 예시로 설명을 할 때 그 책의 지문들이나 나름의 이제 풀텍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양질의 고급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중반쯤 읽다가 마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작가는 체호프,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골 이렇게 19세기 러시아 단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책은 이스라 남궁인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뜬금없긴 해요. 제 책장에 있기에는 왜 이런 책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겠네. 물론 이스라 작가 책을 몇 권 갖고 있긴 하지만 남궁인 작가 책은 의사시기도 하잖아요. 읽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얻게 됐냐면은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몸담고 있는 단톡방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글 관련 단톡방이거든요. 글쓰기 서로 막 이제 쓰기 이야기도 하고 읽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저래 그냥 책과 관련된 잡담을 나누는 곳인데 거기에서 아주 드물게 몇 년 됐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작년 말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갔죠. 나름 창립 멤버라고 해야 되나?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책 한 권씩 갖고 와서 서로에게 선물해주는 약간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받았던 책이 바로 요 이스라 남궁인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 그 당시에 좋게 읽었던 책이라서. 근데 막상 가니까 그 책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내 책인데 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차라리 바로 주문해 드릴게요. 새 책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그게 낫잖아요 하면서 주문해 드렸던 기억이 좀 있고 이 책 받긴 했지만 진짜 읽어보질 않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 선물해 주신 분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밑줄 같은 것도 있고 나중에 읽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때 이제 모임에서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 작가와 남궁인 작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 작가에 대해서 뭐 별말이 없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는 남궁인 작가는 좀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쓴다라든지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뭐 남궁인 작가도 의사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구나 정도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손이 안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읽어봐야죠. 선물 받은 거고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읽어봐야지. 자, 요 책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책장 하나였거든요. 근데 밑에 책장이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하나가 아닌데 요것도 나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리지? 요건 좀 이제 설명하자면 구구절절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현대문학 단편선이거든요. 현대문학 단편선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카프카 단편선. 엄청 두꺼워요, 그죠? 그리고 윌리엄 트레버 단편선, 그 다음에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선, 그 다음에 러브크래프트 단편선, 그 다음에 오에겐 자브로 단편선까지 이렇게 5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현대문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책이긴 한데 원래 요거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를 기획하고 관련 영상을 기획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여러 사정으로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정으로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책은 받았잖아요. 근데 일은 사라졌어. 어떻게 할까 싶은데 그냥 받으신 책 그냥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냥 공짜로 5권이 생겨버렸네. 이게 권당 2만원 정도 하는 게 비싼 책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두께가 어마어마하니까 10만원어치의 책이 뭐 제 입장에선 좋은 거죠. 다 궁금했던 작가기도 하고 특히 러브크래프트도 그렇고 오코너도 그렇고 다 하나가 좀 읽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단편선들이다 보니까 또 부담도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5권이 이 두꺼운 책들이 여기 탁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그 책도 뭐 요거는 잠깐 빠르게 역시나 자음과 모음으로부터 일전에 선물 받은 3책 갖고 있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기대가 되죠. 근데 3채도 저번 날 그 읽으신 분들 딱 2분이 한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진짜 웃긴 게 한 분은 와 저는 별로였어요. 한 분은 와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극명하게 완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재밌는 책이다, 유명한 책이다 해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밌는 거야 재미없는 거야 내가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같이 했고 이렇게 여기 꽂아놔야겠다. 원래는 저쪽에 놓긴 했었는데 오늘은 한 칸 소개로 딱 적당하긴 하네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숙성책 2탄 영상 잘 보셨을까요?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숙성책 한 분은 댓글에 의하면은 100권도 넘게 갖고 있다. 그 정도면은 뭐 전문 숙성 명가라고 봐야 되는 종갓집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들 뭔가 읽은 책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심스러운데 갖고 있는데 안 읽은 책, 숙성책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또 기쁜 마음에 나 이 책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또 3탄으로 늦지 않게 또 갖고 올 생각이고요. 올해 안에는 이 숙성책 컨텐츠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댓글 달아주셨지만 이번에도 요 숙성책도 갖고 있어요. 요것도 생각해보니까 갖고 있어요. 요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전 또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